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러시아 공격을 받고 있는 폴란드가 최근 K방산 무기 도입을 더 가속화해서 군사력을 빠르게 확대할 것이라면서 더 많은 무기와 더 다양한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혀 독일과 프랑스,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과 군사협력을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8월 국가 최대 행사인 국군의 날에 흑폐연차를 콕 집어서 1000대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천명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도 최근에 레고안 전술 차량과 흑폐연차 2차 계약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K방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잭팟이 추가로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과 미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도입하려던 폴란드가 2022년 말부터 한국산 무기 체계를 보조 전력으로 도입하던 상황에서 푸틴이 폴란드까지 집여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자 갑자기 대한민국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추진되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총알 배송에 대해서 신뢰가 확인되면서 더 강력한 후속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유럽 내에서 독일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독일산 무기 체계 아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트 최신형은 대당 500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간 50여 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폴란드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발휘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3년 동안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와 다연장 등 전술 차량까지 빠르게 공급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 도입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에서 배출했기 때문에 흑폐연차 100대의 도입을 공언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 폴란드 총리와 국방부 장관도 올해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좌파에서 배출한 새 정부도 더 이상 독일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더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무기를 직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 이전으로 현지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한민국 방산업체에게 대규모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 유럽 내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지상 무기 체계에서만큼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자체 무기 생산을 위해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준 총알 배송과 저그적인 기술 이전으로 인해 폴란드가 육성하려고 하는 방산 분야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으며 자주국방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한국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흑폐연차 2차 사업으로 체결되면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레고안과 천무다연장까지 현지 양산으로 러시아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산 무기 도입 물량이 최근 현지 방산 매체의 분석으로 수치가 공개되면서 친독일 성향의 국민들까지 한국과 방산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총알 배송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재무장이 시급한 폴란드군이 빠르게 전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반대파들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흑폐연차 2차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K방산이 폴란드에서 주력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방산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가 정확한 도입 숫자를 밝히지 않는 한국산 무기의 수량을 정리해 공개하면서 진짜 총알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흑폐연차는 1차 사업에서 180대 도입을 계약했으며 현재까지 160대, K2 자주포는 1차 212문, 2차로 152문을 합쳐 현재까지 확정된 수량은 총 364문이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공급한 물량은 192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천무다연장은 290문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며 현재까지 126문의 발사대가 공급되고 현지 방산업체가 72문을 조립해 폴란드군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50문 이상을 추가 양산할 수 있는 물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자세한 도입 물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무기체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도입 물량을 파악해 어떤 부대에 신형 무기체계가 배치되었는지 대비할 수 있어 그동안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개별 수량만을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말로만 총알 배송이 아닌 실제 대량으로 무기체계를 폴란드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말 계약들이 체결되고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실제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23년 중반으로 약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대규모 무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전 세계도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흑표전차의 경우 초기에 계약하면서 우리 군에 인도할 열대의 전차를 수출용으로 돌리게 되면서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벌써 150대를 생산해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공급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포도 200문 가까이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흑표전차보다 공급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흑표전차와는 달리 폴란드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다른 국가에 활발하게 판매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가동되었지만 흑표전차는 겨우 우리 군에서 주문한 물량만 조율 생산으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 물량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며 숙련된 인력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조립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전차를 생산한 국가에서만 빠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외로 독일이 있지만 한국이 40년 동안 이어온 전차 생산 기술이 폴란드 수출로 인해 위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차에서 모든 부품과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전차포를 생산하는데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점에서도 대한민국의 흑표전차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던 차별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한때 막강한 전차를 생산하면서 미국과 함께 전차를 공급하는 주요한 국가였으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3년째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몰락하고 있는 원인이 전차 포신 생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차에서 파워팩과 포탑, 베트로닉스 전자 시스템, 첨단 광학 장비 등이 모두 중요하며 전략 물자로 묶여 있어 소수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있지만 전차포의 경우에는 정밀한 기계 가공 기술이 필요하며 끝판왕일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모두 전차포를 생산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전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흑표전차용 전차포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면서 한 개를 생산하는 데 8개월이 걸리는 시간을 생산 라인을 많이 구성해 극복하면서 정밀한 부품이자 소모품인 전차포를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차포는 약 1000발 이후에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으로 포탄을 발사하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거나 포신 내부가 마모된 낡은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운용할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한 전차 전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여기에 예비 포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나마 운영하던 서방제 전차도 큰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포신의 중요성이 높아 독일도 이러한 부품을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특이하게도 방산업체가 갑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도 무기 생산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투자를 거부하고 있으며 소량 생산으로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변질되면서 대한민국에게조차 안방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50여 대의 생산량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레오파드 전차는 50년 전에 설계되어 크게 바뀌지 않아 전차를 개량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총알 배송을 약속했지만 믿지 않았으며 독일보다 빠르게 배송될 것이라 판단하면서 대량으로 주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과 무기 계약을 추진하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현재 푸틴이 다른 국가들까지 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지만 독일에서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던 국가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주포에 이어서 흑표 전차 도입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독일에서 생산되는 전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가리는 레오파드 전차를 5년간 한 대 도입했으며 노르웨이도 올해부터 전차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드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독일로서는 서유럽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폴란드가 흑표전차 2차 계약을 확정지으면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멀리 떨어진 후방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나라의 문제로 치부했지만 최근에 덴마크까지 드론을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서유럽까지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순항 미사일을 덴마크가 후방에서 대량 생산해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러시아가 덴마크까지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추진했던 정책을 추종할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협력해 국방력을 건설할 경우에 빠르게 재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했던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빠르게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앞으로도 더 많은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K방산에서 총알 배송을 약속하고 지킨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다양한 국가에 공급하고 있어 서방 세계의 무기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